30년 절친이 내 남편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생 친구가 내 가정을 무너뜨린 날, 그리고 드러난 충격의 진실. 비 내리는 골목, 빗소리가 골목을 채운다. 후두둑, 후두둑. 가로등 하나 깜빡이는 골목 끝, 두 여자가 서 있다. 우산 하나 없이 비를 맞는 여자, 은정.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 맞은편, 우산을 꽉 쥔 채 고개 숙인 여자, 미정. 은정의 목소리가 낮게 깔린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은 너도 몰랐지? 미정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우산 끝을 더 세게 쥔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진다. 빗방울이 두 사람 사이로 떨어진다. 똑똑똑. 서른의 우정이 끊어지는 소리. 시간이 거슬러 오른다. 30년 전. 교실 소음, 아이들 웃음소리.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쉬는 시간마다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여는 아이 둘. 한 아이의 도시락엔 김치 몇 조각뿐. 다른 아이는 반찬통을 슬쩍 밀어준다. 너 더 먹어. 나 배불러. 말을 건넨 아이가 은정. 눈을 반짝이며 받아먹던 아이가 미정. 고마워, 진짜 고마워. 작은 계란말이 한 조각. 그게 시작이었다. 중학교 복도, 교복 치맛자락이 스치는 소리. 둘은 같은 길로 등교하고 같은 시간에 돌아왔다. 어느 날 밤 은정의 집에서 고함 소리가 들린다. 이것도 못해? 너 대체 뭐 하는 거야? 미정은 자기 집 베란다에서 불 꺼지는 걸 지켜본다. 그리고 전화를 건다. 은정아, 괜찮아? 응. 우리 집도 난리야. 그러니까 같이 버티자.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섞인다. 둘은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낀다. 세상이 우릴 버려도 우린 서로 안 버리자. 그날 밤의 약속. 대학교 정문 앞. 가로등 불빛 아래 주저앉은 미정.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화면엔 이별 통보 문자. 나 버림받았어.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봐. 목소리가 떨린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른다. 30분 뒤 달려온 은정. 숨을 헐떡이며 미정 옆에 앉는다. 괜찮아. 남자 하나 없어도 우리 둘이 있잖아. 편의점 캔커피 2개. 뜨거운 김이 피어오른다. 우린 남자 없어도 같이 살 수 있겠다. 그치? 그때는 진심이었다. 종소리가 울린다. 땡땡땡. 먼저 결혼식장에 선 건 미정. 신부 대기실에서 베일을 만지작거린다. 나 진짜 예뻐 보여? 은정이 눈물을 닦아주며 웃는다. 세상에서 제일 예뻐. 오늘 넌 주인공이야. 1년 뒤 은정의 결혼식. 미정이 부케를 건네며 말한다. 이제 우린 서로 남편까지 챙겨주는 사이네. 둘이 웃는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카페 안. 커피잔 부딪히는 소리.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만나자.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그대로 있자. 처음 몇 년은 그 약속을 지켰다. 아이 얘기, 시댁 얘기, 돈 걱정. 모든 걸 나눴다. 우리 사이엔 아무도 못 들어와. 절대. 은정이 미정의 손을 꽉 잡는다. 미정도 웃으며 손을 맞잡는다. 그때만 해도 그랬다. 같은 카페. 1년 뒤 은정이 신나게 말을 쏟아낸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거든. 근데 시어머니가. 미정의 눈이 핸드폰 화면으로 향한다. 손가락이 화면을 쓸어내린다. 야, 듣고 있어? 응? 아, 듣고 있지. 근데 나 오늘 일찍 가야 돼. 예전엔 서너 시간도 금방이었는데 이젠 30분도 앉아있지 못한다. 바쁘구나. 그래, 조심히 가. 은정은 억지로 웃는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진다. 또 다른 모임. 식당 안 떠드는 소리. 미정의 손엔 늘 휴대폰이 쥐어져 있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화면을 확인한다. 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아, 미안. 됐어. 계속해. 하지만 눈빛은 딴 데 가 있다. 은정은 입을 다문다. 설명할 수 없는 기분. 밀려나는 느낌이 가슴에 남는다. 저녁 모임 자리. 와인잔이 돌아간다. 미정이 툭 내뱉는다. 그래도 태수 씨는 참 든든해 보이더라. 은정이 웃으며 대꾸한다. 뭐, 그냥 평범하지. 너네 준호 씨가 사업하는 게 더 대단하지. 미정의 눈빛이 흔들린다. 대단은 무슨 오히려 너네가 부럽지. 농담처럼 들리지만 웃음 뒤에 쓴맛이 섞여 있다. 빨래를 털어 넣다가 태수 셔츠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진다. 두툼한 봉투. 은정은 무심코 연다. 안에 사진 한 장, 메모 한 장. 사진 속 병원 앞에 선 미정. 억지 웃음을 짓고 있다. 메모 뒷면엔 삐뚤빼뚤한 글씨. 그날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살았어요. 은정의 손이 떨린다. 그거 뭐야? 뒤에서 태수가 다가온다. 다급하게 봉투를 낚아챈다. 회사 사람 부탁받은 거야. 별거 아니야. 회사 사람이 왜 우리 미정이야? 태수의 표정이 굳는다. 나중에 얘기하자. 피곤하다. 뒷모습이 방으로 사라진다. 문 닫히는 소리, 딸깍. 은정은 봉투를 움켜쥔 채 서 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다. 어릴 적부터 모든 걸 나눴던 친구. 평생 함께할 거라 믿었던 남편. 그 둘이 한 장의 사진으로 연결되어 있다. 눈을 감아도 사진 속 미정의 얼굴이 떠오른다. 병원 앞. 억지 웃음. 덕분에 살았어요. 무슨 의미일까? 다음 날 저녁. 식탁 위에 올려둔 태수의 휴대폰이 진동한다. 화면에 잠깐 떠올랐다 사라진 이름. 미정. 알림 내용이 보인다. 그날 얘긴 우리만 알고 있어요. 칼을 쥔 손이 멈춘다. 양파가 엉뚱한 방향으로 잘린다. 은정은 그날 밤 미정에게 전화를 건다. 뚜루루, 뚜루루. 예전엔 두세 번 울리기도 전에 받던 전화. 이번엔 한참 동안 벨소리만 울린다. 간신히 연결된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낯설게 건조하다. 나야.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정신없다. 전화 끊기기 직전 한마디가 더 들린다. 너한테 미안해. 뚜뚜뚜. 카페 약속 날. 은정은 먼저 와서 기다린다. 20분 뒤 미정이 들어온다. 미안, 늦었어. 자리에 앉아서도 은정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 너 나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 나? 아니야. 그냥 바빠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눈빛에 죄책감과 질투가 섞여 있다. 은정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삼킨다. 그날 밤, 태수는 평소와 다르게 휴대폰을 베개 옆에 두고 잔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든다. 화면을 켠다. 비밀번호 입력창. 결혼기념일 딸 생일, 자신의 생일. 조합해본 끝에 화면이 풀린다. 가장 위에 떠 있는 대화창. 미정.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대화창을 클릭한다. 날짜는 남아있는데 내용이 비어있다.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군데군데 구멍난 기억. 누군가 일부러 지운 흔적. 삭제된 문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말들이 떠다닌다. 가슴이 거칠게 뛴다. 은정은 습관처럼 미정의 SNS를 확인한다. 예전엔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 가득했다. 카페, 여행지, 생일 파티. 하지만 최근 1년 사이 사진 대부분이 사라져 있다. 대신 혼자 찍은 사진 몇 장. 의미 모를 글만 남아있다. 사람은 결국 혼자더라. 나만 모르는 게 항상 있더라. 한 글자 한 글자가 불길하게 느껴진다.
다음 주 장을 보러 가려다 차에 탄다. 조수석 밑에서 작은 상자가 발에 걸린다. 상자를 집어들어 연다. 여성용 목걸이. 은은하게 빛난다. 빛에 비추자 문양 뒤에 새겨진 글자. M, J. 미정의 이니셜. 또렷하다. 뒷좌석에서 태수가 고개를 든다. 그거 어디서 났어? 내 차 조수석 밑에서. 태수가 다가와 목걸이를 낚아채려 한다. 준호가 부탁한 거야. 회사에서 받은 거 대신 전해달라고. 변명이 흩어진다. 은정의 의심은 줄어들지 않는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한다. 하지만 손이 떨려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사진, 카톡, 목걸이 다 우연이라고 할 거야?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숨만 거칠게 쉰다. 침묵. 은정의 손에서 물컵이 떨어진다. 콰르르르륵.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집안을 채운다. 준호가 폭력적인 거 알잖아. 내가 미정 좀 도와준 게 그렇게 잘못이야? 태수의 목소리엔 묘한 감정이 섞여 있다. 도와줬다면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그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다. 말해봐야 너 걱정만 시킬 것 같아서. 거짓말 같은 진실. 진실 같은 거짓말. 은정이 미정에게 문자를 보낸다. 내일 시간 돼? 한참 뒤 답장이 온다. 미안, 내일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보자.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다. 다시 문자가 온다. 너한텐 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뭘 말 안 한다는 건가? 결국 어느 날 은정은 태수를 몰래 따라 나선다. 차를 조금 떨어진 곳에 세운다. 거리를 두고 미행한다. 태수의 차가 도심 외곽 호텔 주차장에 멈춘다. 잠시 후 다른 차 한 대가 들어온다. 그 안에서 미정이 내린다. 멀리서 그 장면을 보는 은정. 핸들 위 손이 굳어버린다. 복도 끝에 숨어서 귀를 기울인다. 문틈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들린다. 이제 그만하자. 나 진짜 무서워. 미정의 목소리. 조금만 더 버티자. 은정이만 상처 안 받게 하면 돼. 태수의 목소리. 두 사람의 말 사이를 깊은 공기가 흐른다. 은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고리를 잡는다. 심장이 귓가를 울린다. 문을 열기 직전 안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 웃기고들 있네. 둘이서 연극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준호의 탁한 웃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퍼진다.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복도로 나온다. 태수의 눈이 복도 끝 은정을 발견한다. 얼굴이 굳는다. 미정은 눈을 크게 뜨더니 얼어붙는다. 준호는 상황을 파악하고 비웃는다. 그래, 다들 모인 김에 이제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는 길. 네 사람 사이엔 침묵만 흐른다. 거울에 비친 얼굴들. 모두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 은정이 먼저 입을 연다. 언제부터였어? 사진, 카톡, 목걸이, 호텔. 언제부터야? 아무도 아니야라고 말하지 않는다. 주차장 기둥역. 미정아, 너라도 말해. 언제부터 나를 피해왔어? 미정의 입이 떨린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어느 순간부터 내가 무서워졌어. 너무 잔인한 대답. 친구에게 내뱉기엔. 집에 돌아온 밤. 은정은 컴퓨터 앞에 앉는다. 오래전 미정이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던 시기. 누군가가 병원에 함께 갔다던 기억. 검색 끝에 한 장의 기록. 환자 이름 미정. 보호자 태수. 화면을 응시하는 은정의 눈빛이 차갑게 식는다. 스크롤을 내린다. 비슷한 기록이 몇 번 더 나온다. 외상, 타박상, 멍, 찢어진 상처. 날짜가 몇 년에 걸쳐 이어진다. 그 옆엔 어김없이 같은 이름. 보호자 태수. 기록 날짜 중 하나를 보는 순간 기억이 떠오른다. 눈이 펑펑 오던 겨울밤. 미정이 며칠간 연락이 안 되다가
멍투성이로 나타났던 날. 괜찮아. 그냥 좀 다쳤어. 은정은 더 묻지 않고 등만 두드려줬다. 그때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밤 미정은 은정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저 태수 씨, 나 지금 어디 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부터였을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스러운 선이 그어졌다. 밤늦게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있는 미정을 본 태수. 죄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온다. 어떻게 이 꼴이 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 누구한테 말해. 맞고 산다고. 누가 내 편 들어줄 것 같아? 눈물 섞인 목소리. 태수의 마음속에 비틀린 연민이 스며든다.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은 건 나뿐인가.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집까지 데려다주고 며칠간 안부를 묻는 일이 반복됐다. 처음엔 도와주는 마음뿐이라 믿었다. 하지만 어느 날 미정이 말했다. 내가 위험하다고 그러면 안심돼. 누군가 날 지켜본다는 느낌이 처음이야. 그 한마디가 심장 깊숙이 박혔다. 어느 겨울밤 집 앞에 서 있는 미정을 보고 태수는 결국 선을 넘었다. 그날 이후 미정은 은정 앞에서 점점 말을 줄였다. 눈을 마주치면 죄책감에 숨이 막혔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왜 하필 내 남편이었을까? 왜 나는 그런 사람을 못 만났을까? 질투에 가까운 감정이 자리 잡았다. 그래서 미정은 스스로 은정을 밀어냈다. 어느 날 카페, 은정이 밝게 웃으며 말한다. 우리 진짜 오래 버텼다. 30의 친구야. 미정은 웃으려다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 30에. 머릿속엔 다른 생각. 30의 친구보다 몇 년 남편이 더 큰 비밀이 돼버렸네. 은정은 태수와 미정을 카페 구석으로 불러앉힌다. 테이블 위에 출력한 병원 기록과 계좌 내역을 펼친다. 이제 누가 설명해 줄래? 태수와 미정의 손이 동시에 떨린다. 도망갈 구멍은 더 이상 없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연다. 처음엔 진짜 연민이었어. 맞고 울던 미정이 너무 안 돼 보여서 같이 병원 다니고 빚 정리해주고 남편 사정 가려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착각했어. 미안하다고 말해도 소용없는 거 나도 알아. 목소리가 점점 힘을 잃는다. 미정이 입술을 깨물고 말한다. 나도 알아. 내 남편이랑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 근데 준호는 날 사람으로 안 봤어. 맞고 욕먹고 돈만 빠져나갔어. 그런데 내 남편은 내가 울면 들어주고 맞으면 데려가고 돈도 빌려주고 내 잘못 아니다라고 말해줬어. 그게 너무 좋았어. 그래서 끈질 못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너한테 미안해서 멀어졌고 너가 부러워서 더 멀어졌어. 미정의 이 말엔 죄책감과 질투가 뒤섞여 있다. 은정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을 내쉰다. 30의 친구한테 할 말이 그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에 돌아와 계좌를 확인한다. 처음 보는 송금 기록들이 줄을 잇는다.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금액. 받는 사람 미정, 대출 계좌. 내가 아끼고 모았다고 믿었던 돈들. 다 어디로 새고 있었는지 알겠네. 손이 떨리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는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다시 모인 자리. 은정이 조용히 묻는다. 돈 문제, 병원 문제, 폭력 문제. 이 모든 걸 왜 나만 빼고 너희 셋만 아는 일이었어? 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미정은 눈을 감는다. 넌 내가 힘들다는 말도 잘 안 하잖아. 그래서 괜히 더 못 말하겠더라. 배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철저한 배제였다. 은정은 더 이상 울지 않는다. 컴퓨터 앞에 앉아 모든 걸 정리한다. 병원 기록, 계좌 내역, 폭력 정황, 통화 녹취,
준호가 미정에게 저지른 폭력, 태수가 가족 몰래 빼낸 돈, 미정과 태수 사이에 오간 메시지, 모두 한 흐름 안에 연결된다. 키보드 소리만 조용히 울린다. 딸깍, 딸깍, 딸깍. 며칠 뒤 준호의 사업체에 세무조사가 들어간다. 불법 자금, 도박 관련 거래, 탈세 정황이 차례로 드러난다. 동시에 폭행 피해 기록과 녹취가 제출된다. 준호는 한순간에 지역 사업가에서 폭력 혐의 피의자로 전락한다. 이게 무슨 대체 누가? 준호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을 울린다. 태수 역시 회사에서 공경에 처한다. 집에서 빠져나간 돈의 출처 조사가 시작된다. 회사 공금과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된다. 집에서는 은정과 분리되고 딸도 점점 아버지를 피한다. 나 그래도 너만은 지키고 싶었는데. 태수의 말은 공허하게 허공으로 흩어진다. 모든 게 드러난 뒤 미정은 은정을 찾아온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한다. 나 이번엔 도망 안 칠게. 욕하고 소리 지르려면 지금 해. 평생 한 번은 내 앞에 제대로 서야 할 것 같아서 왔어. 은정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문을 반쯤만 연다. 거실에 마주 앉는다. 어릴 적 도시락을 나눠 먹던 때와 똑같은 자리 배치. 하지만 공기는 완전히 다르다. 미정이 조용히 말한다. 널 질투했고 내 남편한테 기대면서도 내 생각이 났어. 그래서 피했고 숨겼고 결국 이렇게 됐어. 은정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를 던진다. 그게 내가 말하는 우정이었구나. 대화는 길지 않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둘 다 안다. 미안해. 미정의 마지막 말은 너무 늦었고 너무 가볍다. 은정은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을 가리킨다. 이제 각자 선택한 인생 책임지자. 문이 닫힌다. 딸깍. 다시 첫 장면의 골목길. 비는 여전히 내린다. 후두둑, 후두둑.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본다. 은정이 천천히 입을 연다. 우정을 망친 건 사랑이 아니었어. 진실을 숨기고 행동으로 배신한 너희 선택이었지. 은정은 조용히 등을 돌린다. 빗속으로 걸어나간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남겨진 빗소리 사이로 이런 한마디가 여운처럼 남는다. 인생은 결국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 빗소리만 골목을 채운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린다. 그리고 어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